오늘도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사 사무장 20년차 개인회생 파산 사건만 약 1000건 이상 진행한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직접 겪은 개인회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 다른 어디서도 못 보실 겁니다. 왜냐면 다른 변호사, 법무사 영상은 의뢰인과 상담하고 옆에서 지켜본 분들이 만든 영상이고, 이 영상은 그 자리에 직접 채무자로 앉아본 제가 만든 영상이기 때문입니다. 군대나 출산 얘기를 듣기만 한 사람과 군대를 실제로 다녀오고 출산을 직접 해본 사람의 경험은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변호사나 법무사들의 영상 대부분은 의뢰인을 옆에서 회생 기간 동안 지켜본 영상입니다.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새벽 3시에 잠 못 자고 핸드폰으로 계산기 두드려 본 적 없습니다. 채권자 번호가 휴대폰에 뜨는 순간 심장이 멎어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건 모르고 신청하시면 의뢰인도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런 건가? 내 때문에 이런 건가? 이런 걱정하실 때마다 의뢰인의 삶의 일주일을 갉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저의 경험을 토대로 그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법무사 사무장이라는 놈이 본인 빚을 못 막아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좀 우스운 일입니다. 아니, 사무장이라는 놈이 그런 것도 모르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의뢰인들과 같이 저도 사람이고 제 인생도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최초 시작은 친구와 동업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업한다고 제가 하면 잘 될 줄 알았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어느 날에 카드 값이 막힙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렇습니다. 이번만 넘기면 된다. 그렇게 카드 돌려막기 신용대출로 막아봤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그러다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카드사, 캐피탈, 대부업체, 오전, 오후, 저녁, 주말까지 안 가립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모르는 번호만 휴대폰에 뜨기만 해도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폰 진동만 울려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근데 더 힘든 거는 뭔지 아십니까? 배우자한테, 가족들한테 말을 못합니다. 부모님한테, 친구한테도 절대 못합니다. 혼자 끙끙 앓는 겁니다. 우리 가족이 실망하지는 않을까? 나 때문에 더 고생하는 거 아닐까? 밤마다 그 생각으로 잠이 안 옵니다. 새벽에 깨서 핸드폰으로 계산기 두드리는데 답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책이 시작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내만 왜 모양일까?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가? 와, 진짜 다시 생각해도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제가 출근해서 매일 상담하던 그 자리에서 어느 날부터 제가 채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과 회사에 매일 독촉 우편물이 날라오고 전화가 오고 제 신혼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20년 경력 사무장이 자기 빚 때문에 새벽에 벌벌 떨었습니다. 근데 이게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하시는 거의 모든 분들이 이 과정을 똑같이 거치십니다. 자존감이 한 번은 바닥을 찍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무장 시절에 사무적으로 간단하게 생각했던 일이 당사자가 되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저는 의뢰인 한 분 한 분을 진짜 저라고 생각하고 일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후에 용기를 내서 의뢰를 했습니다. 이제 서류 준비입니다. 근데 이게 또 만만치 않습니다. 본인 재산도 다 까야 됩니다. 예금, 보험, 자동차, 부동산, 옛날에 만들었다 까먹은 적금 그런 것도 내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대신 넣어줬던 보험 그것도 내야 됩니다. 옛날 주소로 우편물 가던 통장까지 일일이 다 찾아야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합니다. 의뢰인이 이 딱 하나만 외워두실 조문 채무자 회생법 제611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님이 앞으로 3년 또는 5년간 매달 얼마를 갚을지 직접 짜는 계획서입니다. 여기서 의뢰인님이 모르고 가시는 게 있습니다. 이 변제 계획안은 법원이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의뢰인님의 월급, 가족 사정, 통장 흐름 전부 다 보고 의뢰인님이 계획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빠듯하게 잡으시면 회생이 개시되어도 1년도 못 갑니다. 2026년 기준으로 인가까지 받은 사건에서 폐지되는 가장 큰 사유가 변제금 미납입니다. 그러니까
변제금은 갚을 수 있는 최대치가 아니고 버틸 수 있는 안전치로 잡으셔야 됩니다. 이 한 단어 차이로 3년 동안 변제가 원활하게 흘러갈지 다시 고통의 시작일지가 완전히 갈립니다. 혹여나 직장에 알려질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회사에 알려지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신청 미루는 분들 많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개인회생 신청한다고 회사에 통보 안 갑니다. 법원이 회사에 연락 안 합니다. 저희 법무사도 절대 안 합니다. 회사가 알 수 있는 경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회사에 급여 압류가 들어갈 때고, 두 번째는 채권자가 직접 회사로 전화 걸 때, 근데 채권자가 회사에 전화하기 전에 신청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회사에 전화한다 해도 채무 내용을 말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전화가 오는 것 뿐입니다. 접수 후에는 2, 3개월, 그리고 금지 명령, 서류 내고 다 접수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개시 결정 나올 때까지 얼마가 걸릴지 모릅니다. 이 시간이 묘합니다. 매일 사건 검색 들여다보는데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내 사건 진행되는 건 맞는지 법무사한테 매일 전화하신 분들 많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채권자 전화가 점점 줄어들더니 하루 10통, 20통 오던 게 거의 안 옵니다. 특히 금지 명령을 받으면 아예 안 옵니다. 법원이 모든 채권자한테, 채무자한테 절대 연락하지 마라, 재산에 손도 대지 마라 명령하는 겁니다. 이때 처음으로 사람들이 말씀하십니다. 아, 진짜 이제 좀 살겠다, 숨통 좀 트인다. 일단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라는 게 떨어집니다. 어떤 분은 10개, 많은 분은 30개에서 50개까지 떨어집니다. 그 보정서 받아보신 의뢰인님 마음 제가 정말 잘 압니다. 아, 법원이 나를 이렇게까지 의심하나, 도대체 뭘 알고 싶은 거고. 이 모멸감이요, 회생 신청해본 사람만 압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겪어보니 자존감이 한 번은 바닥을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친구도 안 만나고 밖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회생하시면 금방 언제 그랬나는 듯이 다시 회복합니다. 친구도 만나고 모임도 나가고. 그런데 다른 영상에서 다 똑같이 말합니다. 단순 보정입니다. 걱정 마세요. 맞습니다. 실무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그 말이 의뢰인님 마음을 모르고 던지는 말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법은 의뢰인님 자존심까지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의뢰인님이 알고 가셔야 할 중요한 한 가지는, 보정명령은 법원이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식입니다. 현재 의뢰인님은 범죄를 저질러서 수사를 받으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위축되시면 답변서가 부실해지고, 부실하면 추가 보정 명령이 또 떨어지고, 회생 인가는 점점 밀립니다. 한마디로 자존심 때문에 손 놓으시면 그 피해는 의뢰인님이 보시게 됩니다. 자, 이제 진짜로 중요합니다. 오늘 필살기 3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변제금은 법무사에서 얘기하는 만큼 미리 모아 두십시오. 개시 결정이 언제 날지 모르기 때문에 안 모으시고 쓰시다 보면 개인회생 개시가 날 때 한 번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없어서 다 된 밥에 코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저희와 변제 계획안을 짜실 때 저희가 말씀드리는 만큼 통장에 또는 현금으로 금액을 빼두십시오. 둘째, 저희 사무소는 의뢰인이 우편물을 못 받을 것을 대비해서 법무사가 대신 받아들이고 있는데, 보정명령서를 법무사가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받고 연락드리면 보정 내용을 최대한 빨리는 해주셔야 합니다. 보정명령에는 답변 기한이 있습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답변서의 품질이 떨어집니다. 답변 안 하시면 추가 보정명령이 떨어지는데, 답변을 빨리 정확하게 하시면 한 번에 통과되고 개인회생 개시 결정도 빨리 나게 됩니다. 셋째, 면책받은 그날부터 6개월간은 자동이체 4종 세트를 연결해 두십시오. 통신비, 전기세, 가스비, 그리고 가능하면 보험료, 이게요, 신용점수 올릴 때 연체 없음으로 잡는 항목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한 것보다 신용점수가 정말 빨리 오릅니다. 여기에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면 신용점수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다만 2026년에 법 개정으로 신용점수가 갑자기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내용이 길어서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사건이 많기 때문에 의뢰인님의 각각의 사정을 안 봐줍니다. 그래서 의뢰인님이 법보다 한 발만 빠르면 됩니다. 제가 직접 해보니까 개인회생은 신청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신청한 다음을 버티는 게 어렵습니다. 버티는 사람이 면책받습니다. 그거 말고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빚진 게 죄 지은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지 마십시오.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알려주십시오. 의뢰인님 한 분이라도 회생되시고 고맙다고 저한테 고생했다고 하실 때 진짜로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